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대바닥권에서 미리 발굴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종목 상담과 오늘의 급등주 따라잡기 히든 종목 코너까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상한가를 잡아낸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라는 말이 걸맞게 오늘까지 3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G2파워죠. G2파워 어제도 상한가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호언 장담과 걸맞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G2파워 리뷰 잠깐 하고 와이트솔루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G2파워 종목을 이제 저녁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7월 28일 태양광 관련된 이슈들, 우리 이 주식은 제가 바닥에서 혹은 대시대 초입에서 잡았던 게 아니라 태양광 관련된 이슈와 무상증자 공시가 떠서 이 주식을 우리 함께 저녁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무상증자 권리락일 언제인지 제가 7월 28일에 무상증자 공시 풀이를 다 해드렸고요. 자, 공시를 보면은 우리 주가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공시 풀이를 통해서 한 주가 5주로 바뀌는 무상증자가 단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권리락이 있으면 그때부터 좀 점상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좀 예언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상한가가 풀린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파워 보유 중이신 분들 이제는 자, 우리 18,400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 이 분봉상의 지지선을 깨면 익절 차익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기를 좀 권고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G2파워에 대한 AS 마치도록 하겠고요. 3연속 상한가 우리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오늘 와이트솔루션 종목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와이트솔루션 제가 이제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가 아니라 우리 바닥에서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 7월 21일인가요? 우리 언제 25일이죠? 자, 7월 25일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대바닥 구간에서 이거 이중바닥입니다. 지금 100만 불짜리 외타점입니다 라고 7월 25일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월요일 가격 대비해서 오늘 장중 903원까지 35%의 상승이 만들었습니다. 자,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승은 35%, 10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상승 시세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던 종목이 바로 와이트솔루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릴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웬만하면 중장기 추천을 잘 안 드리죠. 근데 박셀바이오 종목이 작년에 3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10분의 1 토막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제가 이 바닥에서 우리 연말에 우리 여름에 우리 백스NK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비중 20%까지 과매도 구간에서 확보하셔도 좋습니다라고 2월달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녁 방송 통해서 추천드리고, 노랑톡에 입장해 계신 모든 분들에게 비중 20%까지 우리 박셀바이오 물량 확보해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24%까지의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자, 140%, 150% 이상의 상승 흐름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내 인생을 바꿀 주식이었는데 아쉽게 조금 수익 내고 팔았다.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자, 인생 바꿀 기회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셀바이오 후속 종목들 하반기, 상반기 제가 추적하다가 대바닥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 타점 잘 잡아가지고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 인생 바꾸고 싶다, 수익 내고 싶다, 상한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히 세 종목 리뷰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익난 종목들 리뷰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고 있어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지금 이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바닥권에서 저평가된 주식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8월 5일에 알려주셨던 비트로시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10%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S51도 현재 바닥권에서 저평가된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에 알려주신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 추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의 지금 이 종목 세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 비츠로시스 종목이 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아무리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고가에 잡는다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손실이 아니죠. 수십 %의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자, 피땀 흘려서 나의 생명력을 소비하면서 피땀 흘려서 벌어들인 노후자금이나 투자금, 소중한 예수금을 수십 % 물렸을 때 굉장히 큰 마음 고통이 지옥의 맛을 맛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비츠로시스라는 종목을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 거래 정지도 2년, 3년 동안 됐었던 주식이다라고까지도 제가 리스크 점검을 다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상장 이래 우리 2001년도 이후에 약 20년 만에 최저점에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이거 바닥에서 관심 가져도 됩니다. 손절가 2,000원, 2,100원, 몇백원만 손절 잡고 대응했을 때 위로는 정말 수십 %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우리 리스크 손절 잡고 우리 리스크는 손절선으로 대응하고 우리 공략을 했을 때, 자, 위로는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주식을 자, 고가 몇만 원에 매수하셨다면은 뭐 마이너스 90% 이상의 손실이겠지만 저는 이 주식을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상위 0.1% 이내의 매수 타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식을 바닥에 저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우리 방송 시간에 이제 공부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자, 관심 종목 공유해드렸던 날이 8월 5일 금요일 지난주였고요. 자,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 플러스 1%, 장중 고가 9% 상승했고요. 자, 수요일 기준은 그리고 목요일 기준 장중 3에서 5% 상승하고 오늘도 장중 3에서 9.81%까지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매수가 대비 11% 정도, 우리 8월 5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약 11%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차트 크게 보면은 11% 수익인데, 자, 이거 바닥에서 움직인 거 차트로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거든요. 사실 거의. 자, 아직도 바닥이다. 10%가 올랐는데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10% 수익을 만족하고 챙기셔도 좋지만 더 위로 3,000원, 4,000원까지 수십 %의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다시 이 주식이 자, 2,200원 부근까지 조정받고 2,100원 이탈 안 하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 눈으로 추적하시다가 그 타이밍 포착하신다면은 거기서 또다시 바닥에 매수를 하셔도 좋은 종목으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비츠로시스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비츠로시스 좀 리스크는 있지만 제가 점검해 드려서 연말까지 좀 중장기로 보유해서 바닥에서 좀 매집해 나가셨던 분들은 자, 일주일 만에 11% 정도의 상승을 축하드린다라고 좀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S51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51 종목이 자, 우리가 잡았을 때가 저점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준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감히 우량주 대형주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 저는 우리 S51이라는 종목을 언제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자, 8월 9일 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주식이 일봉상 제가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가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급등했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저점 다지고 급등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이제부터는 자, 여기서 반격의 시작점이 될 거니까 손절선 잡고 물량을 확보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8월 9일 지난주 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화요일에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약 3에서 4%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SOL이라는 기업이 이제 뭐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 일봉상 우리가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 잘 공략해 놨기 때문에 오늘 3에서 4%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거 3에서 4% 굉장히 소중한 수익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이 주식이 더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추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대응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견해까지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공부를 했지만 자, 아람코의 자회사,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 전 세계 시가총액 애플과 우리 아람코가 다투고 있는데 그 아람코의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 S오일, 이제 국내 이제 정유된 이제 기름들을 전국에 좀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 우리나라 회사인데 사실 대주주랑 뭐 우리 국민연금공단이랑 뭐 좀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최대 주주 지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이 가지고 있고 회사는 마포구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 듯 하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쪽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헷갈리는 좀 기업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찌됐건 이제 중동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뭔가 위험해 보이고 뭔가 테러 단체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자, 글로벌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네, 우리 대한민국 뭐 전기가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원유 공급을 해줬던 국가들이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중동 지역 국가들 대한민국 굉장히 좋아하고 그 대한민국으로 이제 우리 유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 SOE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라는 회사가 이제 유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서서가 좀 길었는데 우리가 매수했던 타점이 저점이었다. 그거는 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에도 적용이 되더라라는 부분을 SOE로 좀 검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에서 살펴봐 주신 종목들 리뷰했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받아가셨고요. 그럼 오늘의 지금 이 종목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EDGC입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EDGC인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로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극초기 암 진단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상용화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암 진단이라는 게 이제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급등락이 큰데 초기에 이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이제 상용화 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2020년도 자, 2,4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약 5배 정도의 시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즉, 진단키트 관련주로 테마주로는 올라갔지만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 실질적인 코로나19 수혜주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주식이 자, 과거의 시세를 지금 기술적인 구간에서 보면은 자, 전부 다 반납한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과거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로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저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의 이중바닥 구간은 네,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시세 분출 이력은 있지만 그 시세가 없는 시세는 리셋된 바닥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자, EDGC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11월 정도까지만 한 3개월 정도 자, 바닥에서 반등을 노려봤을 때 자, 여기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자, 2,600원에서 주가가 3,800원까지 한 30-40% 정도의 시세가 만들었습니다. 자, 바닥에서 수급이 붙으니까 싸게 잡았을 뿐인데 알아서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쁜 현상이 좀 나타났었던 네,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 저점 부근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 바닥에서 손절 잡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은 기술적 구간이다라는 좀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초기 암 진단에 대한 그런 액체 생검 상용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연말 11월 정도까지 재부각이 된다면, 혹은 우리 독감 유행 시기 가을에 환절기 되면은 또 이제 12월 넘어가기 전에 또 독감과 코로나 또 재확산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우려감들이 나올 때 또 진단키트 테마 플러스 암 진단 이슈로 과거의 시세를 단기간에 30-40% 만들었듯이 지금의 바닥에서도 충분한 기술적 반등을 좀 선제적으로 누려보기 위해서 저가에 미리 씨앗을 뿌려두는 형태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집을 해 나가도 좋은 종목으로 저는 세 번째 종목, 지금 이 종목 세 번째 우리 EDGC 종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EDGC 종목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가지고 가면 좋을 종목으로 권유를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팜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의 2위는 사료 관련주인 팜스토리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저희 팜스토리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곡물 가격의 상승,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정말 급등주, 네, 정말 단기간에 수백 %의 시세도 만들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간은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종목 상담을 진행했을 때 여기서 많이들 물리셨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팜스토리 종목이. 근데 저는 자, 올라갈 때 여러분들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시소 게임이다라고 좀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소가 앉아 있으면은 또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또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또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자, 시소가 있고 이제 급등주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는 시소의 구간은 다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사람들은 다시 시소, 저점에 매집을 해놨다가 이슈를 붙여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은 다시 또 고가에서 또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이제 시소 게임과 좀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팜스토리, 자, 과거에는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졌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저점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홀딩스의 계열사로 이제 배합 사료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고요. 이제 육가공업에 대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육가공업 매출이 약 37%, 그리고 비료, 배합 사료 이런 쪽으로의 매출이 54%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기업 청산 가치를 제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약 1,900원 정도가 돼요. 제가 차트상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원 정도의 기업 청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이 의미가 큰 이유는 자,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기업 청산 가치 근방에서 시세가 한번 크게 분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구간이 바로 1,900원 구간입니다. 즉 1,900원 구간에서는 우리가 과거에도 3,400원까지, 3,300원까지 50% 시세가 나왔고요. 또 1,900원을 깨지 않고 한 10원을 잠깐 1,890원, 10원 정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기업의 청산가치 근방에서는 주가가 다시 6,000원까지 3배의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자, 이 주식이 계속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강력한 지지 구간이 얼마다? 1,900원인데 공교롭게도 이 1,900원이 이 기업의 청산가치였다. 즉 기업의 청산가치까지 빠졌을 때는 사람들이 이 가격을 지지해주면서 주가를 50%, 200%씩 상승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자, 1,900원 구간 그리고 2,2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정 시 자, 2,000원 근방, 2,000원 초반 가격대 조정 시 분할 매수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1,900원, 2,000원 그리고 2,200원 구간 여러분들 손절 잡고 조정 시 물량을 확보해도 좋은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과거에 우리 유가의 상승과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그 시세를 다 반납하고 지금 차트의 캔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 과매도 구간에서 하방 경직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봉 두 가지의 움직임들이 단기 저점을 다진 모습이다라고 좀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 저점 다지고 대바닥에서 이렇게 빨간색 캔들이 3개 뜨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적산병이라고 합니다. 이 적산병이 바닥을 씻었을 때 우리 캔들 패턴에 의하면 좀 상승 궤도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분봉상 이 2,400원 구간을 깨지 않고 분봉상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팜스토리 저점까지의 가격 조정 단기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때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 종목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바로 팜스토리였는데요. 손절 가격 1,900원에서 2,000원 잡으시고 현재가부터 분할 조정,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KC텍입니다. 네, KC텍을 1위로 꼽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장비와 소재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 장비와 소재와 관련된 이슈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장비와 소재를 전부 다 납품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좀 좋아진 회사인데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의 위치에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장비와 소재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약 74% 정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와 그리고 소재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 25% 정도 발생이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기업 청산 가치 여러분들 얼마인지 제가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19,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 우리 1분기 기준으로 3월 기준으로 우리 분석을 해봤을 때 이 회사의 기업 청산 가치가 19,000원 정도는 되더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간은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조정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의 저점이 12,500원이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이 14,700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12,700원, 14,500원 구간만 깨지 않으면, 즉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이 주식을 매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폭락장에서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33,000원까지 올라가죠. 이때 주가가 12,000원인데요. 33,000원까지 1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타점입니다. 그 저가 매수의 기회가 떨어질 때는 무서워요.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들어 올렸을 때 엄청 5cm만 떨어져 있어도 그 공포감이 굉장히 큰 것처럼 주식도 저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떨어질 때 너무 공포스럽고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무섭지만 저점이 확인된 구간에서는 이 이중바닥을 우리 14,500원 깨지 않고 반등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여기서는 우리 14,500원, 14,000원 손절 짧게 잡고 아니면 더 조정을 받더라도 12,500원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 수준까지 빠지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하겠다 라고 용감하게 자신 있게 베팅을 하신다면 추후에 이 종목이 다시 반도체 관련주 혹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저는 1창업 효과 이 기업의 청산가치 19,000원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확률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 적극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의 씨앗을 미리미리 뿌려두는 전략을 좀 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KC텍 왜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매출액이 7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3,500억으로 증가하고요. 우리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5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 3,800억, 그리고 이제 증권가 이제 예상치가 올해 영업이익 647억 원 정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우리 2020년도 2년 전에 비해서 회사가 영업이익을 거의 한 1,500억 정도 더 돈을 벌었어요. 그럼 기업 가치가 1,500억 정도 더 높아진 건데 그 2년 전 수준까지의 저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 실적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매년 500억에서 8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앞으로 발생시켰을 때 지금 이 종목의 기업 가치 또한 지금은 19,000원인데 이 기업 가치가 점점점 2만 원, 2만 1,000원, 2만 2,000원, 2만 3,000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저는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지지선 저는 이제 14,000원, 14,5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셔도 좋은데 이 종목은 오히려 빠지더라도 자 코로나19 폭락장 때처럼 자 12,000원대까지 빠지더라도 오히려 여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폭락장에서만 매수할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이니까 자 빠지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실적 기반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과매도 구간이고 이 기업의 청산가치 3월 기준으로 19,000원이지 연말 기준으로 2만 원을 넘어갈 종목이니까 자, 그런 부분들 착안해서 우리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첫 번째 종목 우리 KC텍 종목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대망의 1위 종목은 KC텍이었습니다. 굉장한 실적주로서 반도체 관련주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라인 14,000원에서 14,500원 손절 가격 잡아주시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 등록해 주시고요. 12,500원까지 빠질 시에도 과감하게 베팅해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더 자세한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 뚝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 5971님께서 보내주신 부강약품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31,040원 꼼꼼하게 보내주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이제 청산이 좀 어려운 종목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뭐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이제 매수 단가가 한 마이너스 65% 정도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뭐 자포자기할까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 주식에 이제 뭐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만들었었던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라갔다가 그 시세를 다 반납한 자,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좀 강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어제도 녹화 강의 방송을 찍었는데 첫 번째 자, 우리 지표 추가해서 보조 지표를 하나 추가해 보시면 내 주식이 과매도인가 과매수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주식이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면 여기는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느냐? 과거의 대시세를 다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저점을 잡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저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청산가치, 재무제표 분석, 공시 분석, 앞으로 사업성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점의 매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건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조차도 종목들 최저점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자, 이중바닥, 삼중바닥은 저도 잡을 수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강약품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자, 매수 타이밍을 혹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과거 시세를 다 반납한 우리 저점과 이중바닥, 삼중바닥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 직전의 고가를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그 지점을 저는 대시세 초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닥에서 물량 평단가 잘 확보해 나가시다가 여기서 수급 들어오면서 돌파 구간 접어들면은 여기서부터는 비상대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왜 비상대기냐면 주가가 얼마나 빠르게 대시세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에 잘 매집해놨던 물량들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고 거래량 증가하면 그때가 대세상승 구간이니까
분할 매도 차익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구간은 자, 이 고가에서 이슈 붙이면서 거래 회전시키면서 그 물량들 바닥에서 잡았던 누군가가 고가에 털고 나오기 위한 그 흐름 속에 폭탄 돌리기를 내가 떠안는 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 사냐 파냐 이게 중요하지. 자, 이 회사가 뭐 망하지 않은 회사니까 지금의 구간에서는 자,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마이너스 65%의 손실을 겪게 됐다. 지금의 고통을 좀 빠르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 지금 만들어진 저가가 7,800원입니다. 자, 그러면 7,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평단가 관리를 하셔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자, 일정 수준 우리 3만 원까지의 시세가 나오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주요 매물들을 뚫어냈었던 구간들이 자, 13,000원, 17,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이 좀 비중을 덜어낼 수 있도록 평단가를 지금부터 좀 낮추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31,000원에 보유하고 계신데 자, 현재가 10,000원에 추가 매수하시면 평단가가 약 2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매달 이제 바닥에서 자, 지금 가격 조정 끝났고요. 이 과매도 구간 저점 다졌죠. 이 저점에서 자, 추세 전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 매집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가를 세게 올리기 전에 시청자분이 평단을 가능한 2만 원 밑으로 17,000원 근방으로 낮춰가지고 1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수 비중 정리하고 종목 교체 혹은 다시 우리 매수 타점 타이밍 보고 좀 우리 바닥에서 잡거나 아니면은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질 때 대시세 초입에서 잡거나 그렇게 좀 매매 전략 변경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의 구간은 자, 마이너스 65% 손절을 제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뭐 해야 되는 종목이면 할 텐데 이 회사가 자, 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자, 꾸준하게 부강약품 자,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꾸준한 적자라서 막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거나 기업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은 자, 지금이라도 손절선 이탈하면은 정리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점검을 해드릴 텐데 자, 이 회사는 건전하게 자, 1,500억, 1,600억, 1,800억 꾸준하게 약품, 우리 제약 관련된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실적은 기업 가치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 이 주가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인생도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죠. 자, 내리막길까지 다 왔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준비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가 매수로 대응하셔가지고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17,000원, 18,000원 구간에서 청산을 목표로 좀 대응하는 전략을 취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첫 번째 상담 부강약품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손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0원권에서 다시금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7474님께서 보내주신 이지트로닉스에 대한 상담입니다. 가격은 15,9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 10% 담고 계신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밑으로 지지선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모가가 22,000원에 신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22,000원을 뚫어내기 전에는 이탈하기 전에는 여기가 지지 구간입니다. 근데 이탈했죠. 이탈한 시점부터는 이 22,000원의 공모가가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냐면 22,000원으로 설정을 하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직전에 우리 박스권 상단의 고가가 자, 16,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16,500원 구간을 뚫어내는지가 1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이 비중 절반 지금 뭐 16,500원 정도 왔을 때 한 5에서 8% 정도 수익권 도달하면은 일단은 일부 비중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만 최종 목표가 22,000원까지 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는 저는 주요한 지지선 14,0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14,000원은 상장 이후에 만들었었던 저점과 그리고 이중바닥과 그리고 삼중바닥이었지만 여기를 이탈하면서 다시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구간이 바로 14,000원입니다. 그래서 14,000원을 이탈했을 때 최근에 6월달 폭락장에서 11,000원까지 빠졌던 과거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지지선을 우리 지켜준다라는 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지만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거는 14,000원을 저항받으면서 추가 낙폭을 어디까지 하방이 11,000원까지 열려있다는 관점에서 자 밑으로는 짧게는 14,000원 손절가 대응하시고 위로는 목표가 1차 16,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손절 라인 14,000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1714님께서 보내주신 오토 N에 대한 상담입니다. 네, 매수 가격은 13,1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40% 꽤나 묵직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수익권에 계십니다. 오토의 현재 가격 0.74% 오늘도 상승하면서 13,650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언제쯤 익절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오토엔이 아까와 좀 상반되는 종목이에요. 아까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주식은 신규 상장되자마자 공모가가 얼마죠? 자, 5,300원인데 공모가에서 상한가 급등하고 5,300원까지도 가지도 않고 자, 10,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공모가 지금 100% 이상 좀 상승 중인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자동차, 신제품, 우리 뭐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나 수차, 이제 신차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자동차 신품 부품을 이제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최대 주주가 현대자동차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거의 과반이 뭐예요? 거의 독점이죠. 현대, 기아자동차 그룹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 장악하고 있는데 자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니까 이 회사 공모가가 5,000원대였는데 지금은 5,000원대까지는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자 아까 살펴봤던 종목은 신규 상장이 됐지만 공모가보다 수십 퍼센트 마이너스 구간인데 지금은 자, 공모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나중에 여러분들 추적하시다가 자 5,000원 근방까지 혹여나 빠지면 그 공모가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거기서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자, 과거에 27,000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나서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1,500원 그리고 여기서 삼중 바닥을 다지고 나서 자 여기 구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지금 새로운 자 박스권 등락을 다시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청자님이 14,400원 정도까지 우리 과거의 저항 구간, 과거의 첫 번째 고점이죠. 자, 여기 구간을 뚫어낼지 뚫어내지 못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 수익권에서 14,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5,000원 구간에서는 과거의 거래대금 줄면서 차익 실현 떨어졌을 때 다시 10,0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네, 1차 대응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중 지금 40%니까 5에서 10% 비중은 자, 여기 14,000원, 15,000원 뚫어내고 그 위로의 추가 시세를 평단가 혹은 익절선 대응하시면서 추가 시세를 노려보시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자, 이 주식을 자, 여기 완전히 바닥에서 공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수 비중을 저는 14,000원, 15,000원까지 분할 매도로 네, 비중을 줄이셔라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주식이 직전에 매물 구간을 돌파하고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구간들이 자 12,800원과 자 13,4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일봉상으로는 13,400원 그리고 길게는 12,800원 구간 자 여기 구간을 이탈했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우리 평단가 대응하시면 되겠죠. 약 평단가 이탈 시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손절가 12,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다시 이 주식이 자 10,000원 초반대까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자 여기 1,500원 깨지 않고 반등할 때 거기서 또 자신 있게 더 싸게 재진 있게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분봉상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 지지 구간이 최근에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기준으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네, 13,100원 이기 때문에 자, 여기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즉 평단가 이절선 대응하시면서 위로는 자, 14,000원과 15,000원까지 분할 매도로 튀어 오를 때 정리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토엔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인데 두 가지 전략으로 꼼꼼하게 알려주셨네요. 그럼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91님께서 보내주신 고려산업이고요. 매수 가격은 7,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중 30% 담고 계시고요. 현재 가격 4,9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일단은 이 종목도 사실은 손절가를 초기 대응을 좀 놓친 종목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자, 어디서 공략을 하든 이제 손절선은 저는 무조건 잡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대로 안 가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굉장히 또 늦어져가지고 한 30% 정도 가까운 좀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비료, 사료,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상한가도 한 3번 치고 그리고 네, 우리 11,800원까지 상한가를 4번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4월 22일 상한가를 찍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 자, 박스권 등락을 좀 가져갔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물량이 자, 여기를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가까지 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7,000원 그 근방에서 공략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가 주식을 싸게 잡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잡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이 주식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과매도 구간 혹은 이 과매도 구간의 고가를 장중에 추세 전환하는 이 네, 우리 22년 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산업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들을 자, 바닥에서 잡아들여가지고 대시세를 누려봐드리고 대시세 초입에 공략해가지고 혹은 그 이후에 초입에 공략해가지고 그 단기 시세를 누려봐드리는 그런 네, 전략을 취해가고 있는데 자, 우리 7,000원은 개인적으로 네, 우리 뭐 본인의 기준이 있어서 뭐 손절 대응을 잘 할 수 있었다면은 이 등락의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대응을 못하고 손절가 대응 놓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0% 가까운 낙폭을 좀 가져가게 됐었던 좀 위험한 네, 리스크가 있었던 매수 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자,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줄면서 이 음봉권의 낙폭의 크기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단기 저점을 영역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이 주식의 이제 기업의 청산가치자 그리고 1년, 2년 동안의 이 주식의 평균 가격치인 4,200원, 4,300원 가격대에 지지받는 여부가 현재로서는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200원, 4,300원 깨지 않는 선에서 평단가를 저는 지금 한 비중이 30% 매수하셨지만 비중이 한 15에서 20% 정도로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제 이 구간에서 비중 5에서 한 10% 정도 좀 추가 매수 고려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과거에 우리 박스권 하단 자, 과거에 이 구간 우리 5,900원 구간이 과거의 주요한 일봉상 지지 구간이었고요. 여기를 이탈한 시점부터 여기 5,900원 구간이 자, 저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저는 5,900원 목표로 추가 매수했던 비중 5,900원에 덜어내고 자, 나머지 비중으로 추가 시세 누려보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곡물에 대한 이슈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끝나면 유가가 정정했습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자, 곡물 가격도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자, 곡물 가격 상승하고 테마주로 올라갔지만 그 유효 기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한 5,9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정리하시고 다시 바닥에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과 그리고 아니면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는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위주로 종목 교체하셔가지고 손실 해칭하시고 큰 수익 좀 내는 전략을 좀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실수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네, 이번에 매매 실패는 뭐 5,900원 정도 왔을 때 좀 덜어내는 전략 취하시고 여기서 덜어내는 비중은 다시 좀 좋은 매수 타점으로 공략해가지고 네, 손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려산업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4,200원에서 4,300원 지지받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셔서 5,900원의 목표가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히든 종목 코너인데요.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이번 주에 알려주셨던 두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알려주셨던 3일기업공사, 오늘까지 이틀 만에 6% 넘는 상승률 기록했고요. 또 NK 목요일에 알려주셨죠. 7%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리뷰해 본 뒤 바로 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할 때도 제가 바닥에 사거나 대시세 초입에 사거나 두 개를 굉장히 강조해 드렸는데, 자,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대시세 초입인지 자, 수요일 종목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기업공사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주식의 바닥은 자, 여기에요. 과매도 구간에서 만들어진 3,200원. 근데 자, 이거를 바닥에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아니라,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된 자, 수요일에 이거를 관심 있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4%가 올랐고요. 오늘 장중 2%가 오르면서 이틀 만에 6% 정도의 상승을 단기간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 저는 바닥에 사가지고, 자, 가장 베스트는 자, 3,0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뭐 50% 이상, 60% 가까운 수익을 바닥에 잡아가지고 들고 가든가, 아니면 튀어 오를 때 단기 시세를 노려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히든 종목으로는 3일기업공사 튈 때, 주요 매물 뚫어낼 때 우리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해가지고 이틀 만에 6% 상승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다라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폭등한 고점에서 지금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죠. 자, 이렇게 고가에 잘못 물리게 되면은 낙폭을 우리 3% 5% 수익 내려다가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가격 조정 끝나고 이 가격 조정의 기간 조정 마무리 단계에서의 터지는 이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3일기업공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어제 히든 종목 NK 종목이었고요. 동 종목의 바닥도 자, 1,600원에서 800원까지 반토막난 여기였습니다.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세요라는 종목들이 다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NK 종목은 어디서 공략했죠? 이 고가에서 공략했나요? 아니죠. 자, 이날 공략을 했습니다. 어제.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바닥에서 매기 유입이 됐을 때, 자, 우리 NK 종목 매수 타이밍 잡아서 단기 수익 챙겨가시는데 활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오늘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7%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자, 우리 시작하자마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아침에 자, 1,150원까지. 자, 어제 종가에 공략을 하셨으면은 하루 만에 7%. 하루 만에 몇 프로요? 하루 만에 7%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등락이 없으면은 굉장히 지루해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기간 조정. 이거 바닥에 잡고 편안하게 그냥 나는 묵혀둘래 해가지고 여기 800원에서 1,200원까지 50%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는 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튀어 오를 때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단기 수익을 내는 전략을 좀 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종목들 이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종목들 보면은 NK라는 종목도 뜨겁게 올라가는 종목 구간이 있고, 자, 무섭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가? 자, 뜨겁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공략을 해야, 자, 여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시작점에서 공략을 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고 단기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자, 우리 NK 종목 최근에 대시세 초입 돌파 구간에서 단기 시세 노려볼 종목으로 공유해 드렸고, 하루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제 기준으로 시청자분들에게 7% 행복을 안겨드렸으니까 주말 동안 소고기도 사 드시고 우리 휴가비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번 주 히든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리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 제가 이름이 좀 헷갈렸어요. 힌트는 RF텍이라고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닌데 RF텍이라고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다 알려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절대 모르실걸요. 아, 절대 네. 모르는 일일까요? RF텍과 비슷한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이 공개는 노란톡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노란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실까요, 파트너님? 네, 오늘 종목도 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을 제가 잘 포착해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이제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나 종목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노랑톡에서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올해 이제 상한가 130여 개 종목들을 잡아냈는데 연말까지 200개 종목들 상한가 잡아내는 것들 목표로 좋은 종목들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셔서 소고기도 사 드시고 휴가도 좋은 데로 떠나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주말 자세히 잘 보내시고요. 광복절 연휴까지 잘 쉬시고 저희는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